무비썸 시즌2 시작합니다. 영화를 분석하는 똑똑한 영화 콘텐츠 무비썸에서 영화를 연구하는 송경원입니다. 네, 사실 무비썸 시즌1 저도 되게 팬이었고요. 열혈 시청자였고 워낙 너무 잘 하셔서 무비썸 시즌2 제의가 들어왔을 때 사실 이게 독이 든 성배잖아요. 네, 어떻게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들을 여러분과 한번 수다를 떨어본다는 기분으로 나눠보려고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선정한 영화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라는 영화이고요.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는 영화를 보고 수다를 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영화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2번 보고 3번 보고 뜯어볼 때마다 좀 다른 것들이 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ood morning. Today we are talking about romance languages. Any news you want to share? 어느 날 지구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총 12개의 우주선이 나타난 거죠. Is that...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18시간마다 열리는 우주선의 문을 통해서 만나는 방법뿐입니다. 언어학자 루이스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고 이들이 지구의 목적을 밝혀내야 합니다. 과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루이스는 그들과의 소통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영화 컨택트의 매력을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의 첫 번째 매력은 드니 빌레브 감독의 첫 번째 SF라는 점입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은 67년생 캐나다 출신이고요.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에너미, 프리즈너스, 시카리오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할 수 있는 주제나 뻔한 장르를 가지고 전혀 다르게 이제 풀어내는 힘이 가장 강력한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을린 사랑이 사실 전 세계 영화계에 각인을 시킨 영화 중에 한 편이죠. 캐나다 출신의 감독이 중동 여성의 어떤 비극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얘기를 캐나다 감독이 다뤘다는 거로도 되게 화제가 됐고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과감합니다. 화면도 그렇고 접근하는 연출, 방식 모든 것이 좀 파격에 가까워서 기본적으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감독 중에 한 명이고요. 항상 도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될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니 빌레브의 첫 SF라는 점에서도 이 영화는 좀 주목해볼 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이 만든 SF는 드니 빌레브화 시켰어요. 외계인들이 지구에 오면 늘 뭔가를 부수잖아요. Shouldn't we be nervous? Yeah. 이 영화에서 좀 독특한 면은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떠있기만 하죠. 그 떠있기만 하고 아무 대응이 없는 외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외계인과 접촉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스티븐 스퍼그의 미지와의 조우 같은 영화가 있고요. 혹은 이 영화 제목이 똑같은 로버트 제메스키의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외계인과 어떻게 만나는가가 사건의 이제 핵심이 되는 영화들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만남 이후에 이제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방점을 찍고 있는 영화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 외계인과 인간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집중하는,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지와의 조우나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데서 나오는 원반형의 우주선이 전형적인 이제 생각하는 SF의 우주선이고요.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 이 영화에서는 셀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독특하죠. 호공에 떠있는 굉장히 거대한 물체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이미지만 보면 르네 마그리트의 페리네의 성처럼 그냥 호공에 떠있는 굉장히 큰 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양만 보면 약간 조약돌 같기도 하고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도 직경 한 450m 정도의 롯데 월드타워가 한 550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 되는 건물의 크기가 허공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테드 창이라는 작가의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단편 소설인데 이 SF 분야, 과학 분야에서
모든 상을 휩쓸다시피 한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원작 소설은 사실 좀 난해한 측면이 있는데 이 소설에 대해서는 이후에 감독이 어떻게 각색했는지와 연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의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 문과생이 해석한 SF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설에서는 언어학자, 물리학자의 팀을 꾸려서 거의 동등한 비율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사실 언어학자에 초점을 맞추고 물리학자 이안의 역할을 거의 생략해버려요. 영화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언어에 의한 소통이라는 측면인 거죠. 1차적으로는 외계인과의 소통이 중요하죠. 외계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외계인과 어떻게 얘기할까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발성 기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 영화에서는 외계인과 실제로 만나면 이렇게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질문을 남기고 있고요. 말이 얼만큼 사고와 의식을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걸 반영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웨버 대령이 주인공 루이스에게 이 의뢰를 하러 왔을 때 그냥 외계인들의 소리만 녹음해서 들려줍니다. 루이스가 굉장히 전문가 같은 말을 하죠. 이 소리가 나온 맥락과 상황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웨버 대령에게 산스크리트어로 전쟁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봐라 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다른 전문가는 이 전쟁의 어원이 다툼이라고 하고요. 루이스는 소를 나눠주다, 소를 가져가다 라고 얘기를 해요. 루이스라는 언어학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외계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겠다라는 일종의 암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의 형태가 그 문어형 외계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헵타포드라고 해서 7개의 다리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외계인의 외형에 걸맞게 문자를 쓸 때 먹물 같은 걸 뿜어내서 원형의 고리 같은 어떤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루이스가 외계인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외계인이 루이스에게 외계인의 언어를 가르치는 이 서로 이제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영화에서 이 언어라는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잡고 있는 큰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그 키워드,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존재들인데 그 경계를 넘어서 과연 소통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2개의 다른 지역들이 서로 이제 동시에 통역되는 큰 화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12개의 지역도 사실은 각기 다른 지역이니까 각기 다른 세력이잖아요. 그 12개로 나눠서 온 게 우리의 분란을 조정하기 위해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루이스처럼 이제 소통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계속 이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We're a world with no single leader. It's impossible to deal with just one of us. We could be facing global war. We need to talk to the other sides. 영화 초반에는 외계인과 인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어떻게 소통할 건지를 12개의 지역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는데 다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 12개 지역에 있는 인간들끼리, 인간의 세력들끼리 서로 갈등을 빚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전체 다 연결돼 있던 그 화면들이 나중에 하나씩 끊어집니다. 그래서 디스커넥트라고 이제 빨간 화면이 뜨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외계인과 인간의 소통에 대한 질문에서 사실은 다 의미와 그 말이 통하는 상대, 인간들끼리 서로의 접촉이 차단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부분이 외계인과 인간의 얘기에서 우리의 얘기로 전환되는 어떤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세 번째 분석 포인트는 단순하지만 정확한 연출의 SF라는 점입니다. 데니 villeneuve 감독의 영화를 보면 일관되게 화면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있거든요. 복잡한 미장센이나 전체 구성을 굉장히 단순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셀의 디자인부터가 일단 단순하고요. 접촉할 때 공간들의 표현들을 보면 그냥 거의 흑백의 공간에 가까운 흑백의 공간에 유리창 하나가 있는 정도의 굉장히 단순한 화면들이거든요. 사실은 가장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디오인데요. 전반적으로 사운드는 굉장히 통일돼 있어요. 공간이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외계인 얘기를 하다가 루이스의 기억에 관한 얘기를 해도 사운드는 통일이 돼 있습니다. OST나 음악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앰비언스 사운드라고 하죠. 공간음 같은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돌고래 소리에 가까운 소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마치 음악처럼 리듬을 조절하면서 영화 전반에 깔려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외계인과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감정적인 일치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화면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물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나머지 정보들은 최대한 배제하거나 생략하고 있죠. 전반적인 카메라의 속도는 굉장히 느린, 그래서 이야기 전개가 천천히 스며든다는 느낌이 드는 이 호흡은 카메라의 속도와 이 심플하게 정리된 화면들 덕분인데요. 이 영화 전반의 속도가 여느 이제 재난 영화나 SF 영화들에 비교하면 컷도 굉장히 느리고, 컷이 전환되는 속도도 느리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인물을 찍어낼 때는 인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는 다 날리는 기법을 사용하고요. 공간을 보여줄 때는 이 공간 끝에서부터 앞쪽까지 굉장히 느리게 카메라를 한번 다 훑어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드니 빌레이브 감독의 세계관의 가장 핵심은 경계가 나눠져 있고, 그 경계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건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경계라는 거를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화면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안개의 이미지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 베이스 캠프에 접근을 할 때 이 거대한 안개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고요. 차단벽 안에 있는 외계인들의 세계도 마치 그 안개 속에 있는, 안개라는 바다 속에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때 혹은 다른 대상과의 어떤 벽을 지어줄 때 가장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모티브가 이 안개의 모티브입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얘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 드니 빌레이브 감독이 단순한 소재 혹은 미니멀한 연출, 단순화시킨 화면들을 계속 차용하는 이유는 얘기 자체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플롯들을 재배치해서 인과관계가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결말을 먼저 보여준다든지, 이 보여주는 결말이 결말인지 모르게 보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상의 트릭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정보들은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거죠. 너무 복잡해지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끌고 갈 수 있게끔 감독이 연출을 해놨어요. 그 연출력이 사실은 드니 빌레이브 감독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고,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는, 소위 말하는 예술성이나 작가성이 너무 높은 영화에 비해서 상당히 대중적인 코드도 맞추고 있는, 최대한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플롯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포인트는 반전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위해서 모든 화면을 구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흔히 반전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한 방 임팩트 있게 공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놀래키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반전은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좀 약간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은 반전이고, 누군가를 되게 놀래키기보다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졌을 때 전체 그림이 이랬구나 라고 이해를 시키는 정도의 반전이랄까요? 굉장히 좀 정적이고 지적인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은 이 영화가 외계인과의 언어, 외계인의 언어, 그리고 언어를 통한 소통, 이런 중심 주제를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원작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드니 빌레이브 감독이 이 원작을 영화화하면서 이야기라는 측면에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할 때 선형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 시간 순서대로 이해를 보통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트릭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의 어떤 반전, 쾌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화 컨택트를 분석해 봤습니다. 저는 최소한 3번 정도는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볼 때는 영화가 끌어가는 대로 인물의 감정, 루이스라는 언어학자의 감정을 따라가시면 제일 재밌을 거고, 두 번째 볼 때는 이 전체 그림, 이 플롯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나서 전체 그림을 어떻게 순서를 바꿔놨는지를 보면 좀 다른 것들이 보이실 거고요. 세 번째 볼 때는 이 감독이 이 순서를 바꾼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 장치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특정 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했는지를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영화 컨택트의 분석 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컨택트의 대중성은
70mm입니다. 그리고 예술성은 70mm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컨택트의 무게감은 140g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쉽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글 쓰듯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차차 좀 알기 쉽게 전달을 하는 방식을 좀 익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분석하는 똑똑한 영화 콘텐츠 무비썸 송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엔 좀 더 쉽고 예리한 분석을 찾아뵙겠습니다.